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김명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5, 평생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여기서 농사 짓고 아이들을 키웠지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과 마당 그리고 텃밭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며느리와 만나 결혼도 했지요. 아이 둘을 낳고 바쁘게 사느라 고향엔 명절 때나 잠깐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이젠 도시에서 자리 잡았겠지 생각하며 그저 멀리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봄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말하더군요. 엄마, 저희 정읍으로 내려가서 살까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서울 살던 사람들 시골 생활이 쉽나? 그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바쁘게만 살다 보니 마음이 너무 각박해졌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고향 냄새, 할머니 손맛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트럭에 실린 짐, 손에 안긴 손자, 손녀, 옆에서 환하게 웃는 며느리까지. 마당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봄 햇살이 집안 가득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 아껴둔 닭을 잡아 백숙을 끓였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부엌 가득 번졌고 인삼과 대파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손자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손녀 수지는 수저를 들고 쉴 새 없이 국물을 떠먹었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제 마음속 빈자리가 서서히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들이 제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집 근처에 전셋집 얻었어요. 매일같이 들를 거예요. 그래,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려서예요. 이제라도 곁에서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이 부모를 챙긴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 울림이 달랐습니다. 그 후로 아들 부부는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밭일을 도와주고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김장철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추를 절였지요. 며느리는 손이 야무져서 제가 하는 김치 양념 비율을 금세 익혔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장난을 치다 고소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 구석구석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을 회관에 난방이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조금 보태드릴게요. 그걸 왜 너희가? 엄마 덕분에 저희가 마음이 편해졌는데 조금이라도 마을 어르신들께도 나누고 싶어서요. 결국 아들은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마을 회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어르신들이 올해는 회관이 따뜻해 살겠다며 웃으셨고 저 역시 자식이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향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노하우를 살려 카페를 차렸는데 오픈한 첫날부터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이게 다 엄마 덕이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마음의 쉼터를 주셨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네 마음이 만든 거지. 밤이 깊어지고 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짝 스쳐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쓸쓸한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들 부부가 고향에 내려온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마당에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이젠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지요. 아침에는 며느리의 경쾌한 목소리, 낮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저녁에는 아들의 묵직한 웃음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마음 구석구석을 덮어주니 예전엔 바람만 불어도 쓸쓸하게 울리던 집이 이제는 마치 작은 잔칫집 같습니다. 아들 준호는 요즘 가게 일로 바쁘면서도 저녁마다 일부러 제 집에 들릅니다. 엄마,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남은 케이크 가져왔어요. 상자 뚜껑을 열면 달콤한 크림 향이 훅 들어와 제 코끝을 간지립니다. 손자 민수와 손녀 수지는 서로 먼저 먹겠다며 포크를 쥐고 티격태격하지요. 조금씩 나눠 먹어야지. 제가 말하면 아이들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포크를 맞부딪힙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틈만 나면 부엌에서 제 일을 거듭 도와줍니다. 김치 담그는 날엔 손에 고춧가루가 묻는 것도 마다 않고 절인 배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념을 척척 바릅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저는 옆에서 감탄하며 너 손이 진짜 복스러운 손이구나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이 가족을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 이후 어르신들이 아들 부부를 보면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함 속에서도 작은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날 마을에서는 추수감사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회관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감자탕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와 함께 일찍 나가 배추를 씻고 김치를 무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마을 회관 전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불이 꺼지고 회관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 귀한 날에 웬일이래. 그 순간 아들 준호가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요. 며느리 지연도 손전등을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돼 회관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이 집 아들 장하네 하고 칭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기 차단기 문제였는데 준호가 예전에 전기 자격증을 딴 적이 있어 금세 고쳤다더군요. 그날 이후 준호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하는 젊은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한쪽에 홀로 사는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말했지요. 어머님, 저 할머니 댁에 죽 끓여서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지. 우린 바로 부엌으로 가서 찹쌀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으며 김이 피어오를 때 참기름과 깨소금 냄새가 부엌을 감쌌습니다. 지연은 찻병에 따뜻한 보리차까지 챙겨서 김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 며느리 참 복덩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을 모두를 향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행복만 계속될 것 같던 우리에게 작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초입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앞 도로 공사로 인해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쓰였지요. 내 아버지가 남겨준 마을 땅 일부 가게 옆으로 조금 쓰면 어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지켜주는 땅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 대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제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처럼 아들 부부는 겨울 한철을 버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제철 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며 천천히 손님을 다시 불러 모았지요. 얼마 후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로 공사가 끝나고 넓어진 도로를 따라 외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이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고 아들 부부는 그 수익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자식 두면 부모가 오래 산다 하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서로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꽃이 피더군요. 아들 부부의 마음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고운 마음이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흐르도록 나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봄이 완연해지자 마을 이장은 회관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봄 축제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외지 손님들도 부르고 우리 마을 이름도 널리 알리고.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축제는 몇 년째 이어지는 전통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마도 지난 겨울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와 아들 부부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 사기를 끌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축제 준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지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들 준호는 가게 일로 바쁘면서도 저녁마다 회관에 들러 축제 준비 회의에 참여했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축제 장기자랑에 나가겠다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장터 부스 배치, 먹거리 메뉴, 공연 순서까지 하나하나 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외지 손님들을 유치하려면 홍보도 필요했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 배운 홍보 방법을 써서 마을 축제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노랗게 핀 유채꽃밭 사진과 함께 정읍 봄마을 한마당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그 포스터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이게 마을 홍보냐, 도시 행사 같네 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축제에서 팔기로 한 마을 특산물 중 일부가 도로 공사 차량에 치여 손상을 입은 겁니다. 특산물 보관 창고 앞에 주차된 대형 트럭이 후진하다 창고 벽을 긁었고 안에 있던 감자 포대 몇 개가 터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감자가 모자라면 장사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때 아들 준호가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가게 거래처에서 바로 감자를 구해올게요. 그날 저녁 준호와 지연은 트럭을 몰고 시내로 나가 새 감자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축제 준비는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축제 전날 회관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이 세워졌고 무대도 완성되었습니다. 햇빛 아래 하얀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결혼식 준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대 앞에서 노래 연습을 했고 어르신들은 먹거리 부스에서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부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마을 골목 전체가 잔치 분위기에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축제 당일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공기는 서늘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손전등 불빛 속에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걱정돼서 나왔어요. 혹시 준비물에 문제 없나 확인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뭉클했습니다. 이 새벽에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나와 준비를 확인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축제 당일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바람은 유채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외지에서 온 차들이 줄을 지어 마을 입구로 들어왔고 사람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먹거리 부스에서 파전을 부쳤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파향, 고소한 기름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무대 사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정읍 본마을 한마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목소리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마을 어르신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가게에서 만든 디저트를 무료로 나눠주며 손님들에게 웃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낮쯤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음향 장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 목소리가 끊기자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재빨리 무대 뒤로 뛰어가 장비를 살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행사를 도왔던 경험이 있던 그는 10분도 안 돼 음향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지요. 조금의 사고도 우리 마을 축제를 막을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축제는 해질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었는데 어스름 속에서 터진 불꽃이 마을 하늘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불꽃을 바라봤고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장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김명순 어르신 댁 아들 부부 덕입니다. 마을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부부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밤 공기는 포근했고 별빛이 골목을 따라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덕에 마을이 더 좋아졌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행복이란 건 참 단순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거든요. 봄 축제가 끝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여전히 축제 얘기가 화제로 오르내렸고 장날이면 외지 손님들이 늘어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의 성공은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저 역시 그 여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저녁상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축제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전통 마을 체험 사업 후보에 올랐대요.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냐? 네,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체험 공간이랑 숙박 시설이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 체험 공간을 만들려면 누군가 땅이나 건물을 제공해야 할 텐데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집 옆 빈터가 딱 알맞다고들 하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빈터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을 때부터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 손자, 손녀가 컸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곳이지요. 그 빈터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콕 찔렀지만 그때는 제 생각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순 어르신, 이번 사업은 마을의 큰 기회예요. 그 빈터를 쓰게 해주시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장의 말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부엌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설득이 쉽지 않네. 그래도 이해해야죠. 그 땅은 어머님한텐 특별하잖아요. 맞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 기대가 크니까 괜히 엄마가 마음 상하실까 걱정이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조르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빈터에 서서 웃던 사진,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놀던 모습,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이 땅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날 저녁 저는 빈터 한가운데 서서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봄비가 내린 뒤라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초록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땅 마을 사업에 쓰도록 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조건이 뭐예요? 마을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놀 수 있게 하고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한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 땅이 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담는 공간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업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빈터를 정리했고 체험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가게 일과 병행하며 자재를 구하고 벽을 칠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도 매일 밥과 간식을 챙겨 나르며 그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무렵 또 하나의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외지 업체가 마을에 와서 사업 진행을 도우면서 마을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운해했고 아들 준호도 난처해 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우리 마음이 반영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회관 회의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땅이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체험장이어야 합니다. 외부 도움은 받되 주인은 우리가 돼야 해요. 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업체 측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결속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체험장은 완공됐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 전통 음식 체험 부스, 그리고 마을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정자까지 빈터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했고 그 안엔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땀과 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완공 기념날 아들 부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 덕이에요. 아니다. 너희가 있었으니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갈등이란 건 서로를 멀어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깊이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체험장이 완공된 뒤 마을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외지에서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 줄을 이었고 평일에도 학교 단체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정자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떡매를 치고 부스 안에서는 손님들이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을 공기 속에 섞여 있자 이곳이 전보다 훨씬 젊어진 듯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체험장에 나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발을 움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내 손길을 받은 손님들은 정말 따뜻한 마을이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카페 일을 보면서도 체험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고등학교 수학여행팀이 온대요.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로 준비해 볼까요? 며느리 지연도 저는 손님들한테 줄 기념품을 더 만들게요 하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정말 잘 결심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세상 일은 좋은 일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중절모에 선글라스를 쓴 말수가 적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체험장을 둘러보며 묵묵히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 빈터의 경계석까지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몇몇 마을 사람들도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회관 앞에서 이웃 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때 며느리 지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분 부동산 관계자 같아요. 차에 부동산 로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제 속이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이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순 어르신, 혹시 체험장 부지 일부를 팔 생각 없냐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외지에서 리조트를 짓고 싶다네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이에요. 이장은 제 대답에 안도하는 듯 웃었지만 그 뒤로도 부동산 쪽에서 은근슬쩍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아들 부부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은 우리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다. 절대 개인 욕심에 넘어가선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곳은 돈으로 팔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 대답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누군가 이곳을 탐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험장 부스 한쪽에서 작은 화재가 난 겁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놀라 부스를 벗어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재빨리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당황한 손님들을 진정시키며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빠르게 수습한 덕에 큰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제 가슴은 오래도록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더 단단하게 붙잡고 지켜야 하는 거구나. 다음 날 저는 체험장 안전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동의했고 우리는 부스마다 소화기와 비상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손님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었고 마을 평판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체험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음의 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작은 위험에도 함께 맞서는 의지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체험장 화재 사건이 잦아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명순 어르신, 큰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숨을 고르며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우리 마을 체험장을 취재하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사 기자와 사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봄날, 체험장 부스 앞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렸습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떡매를 치는 체험을 시연했고, 준호는 손님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웃음을 건넸습니다. 저도 정자 그늘 아래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모두가 함께 만든 공간이에요. 돈보다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곳이죠. 신문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렸고 인근 시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유명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먼저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늘었는데 우리가 얻는 건 뭐냐? 가게 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분명 이 체험장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일부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장은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체험장 수익 일부에서 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좋네. 그게 공평하지. 아니, 그럼 가게 하는 사람들만 부담하는 거 아냐? 서로의 말이 부딪히며 회의장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장은 우리 모두의 얼굴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나눌 방법을 찾으면 되지. 서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말에도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작은 금이 커질 수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닭백숙 냄새와 부드러운 찹쌀죽 향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꺼내놓았습니다. 체험장 운영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마을 기금으로 내자고 아들 부부와 얘기했습니다. 대신 그 기금은 모두가 쓸 수 있는 곳에만 쓰기로 합시다. 어르신들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이내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 후 마을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꺼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갈등은 그렇게 풀렸고 대신 마을의 결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후 체험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손님들의 칭찬, 바람에 실린 전통 음식 냄새, 그 속에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을이든 가족이든 함께 잘 되려면 이익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걸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을 이장이 다시 제 집을 찾았습니다. 명순 어르신, 큰 소식이에요. 우리 체험장이 시 주간 전통문화 체험 경연대회에 초청됐습니다. 이 대회는 전라권에서 가장 큰 전통문화 행사로 매년 참가팀이 지역대표로 뽑혀 전국 무대에 서는 자리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끼리만 하던 체험을 낯선 무대에서 한다니 괜히 부담스러웠지요. 그런데 아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좋은 기회예요. 마을 이름도 알리고 우리가 해온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며느리 지연도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봐야죠. 결국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고
우리는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가게 일과 병행하면서 무대 구성안을 만들었고 지연은 체험 부스를 옮겨 설치할 수 있게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장기자랑으로 전통 노래와 춤을 연습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시 행사 측에서는 안전 규정과 시간 제한을 엄격히 지켰고 사용 가능한 재료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이런 건 귀찮기만 하다며 불평했고 젊은 사람들은 한 번쯤 해보자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루는 연습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떡매치기를 시연하던 도중 부드럽게 내려쳐야 할 떡매가 옆으로 빗나가 버린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회관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반대했잖아. 한 어르신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냐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울림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어려움이 온다고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수 하나로 그걸 버릴 겁니까?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고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후 연습은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준호는 안전장치를 더해 실수를 방지했고 지연은 무대 동선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섞여 울렸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오른 아들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대로 떡매치기와 전통 음식 만들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무대 앞에서 전통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시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멋진 무대였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우리 마을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상장과 꽃다발을 받는 순간 모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에요. 저는 상장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대에서 엄마가 우리 부스를 바라보던 눈빛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지연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더 큰 무대에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이렇게 서로 믿고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클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대회가 끝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체험장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여성 한 명과 젊은이 서너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멋지네요. 나는 마침 정자 아래에서 찬물을 드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 일을 하는 팀입니다. 대회 영상을 보고 우리 마을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체험장과 마을의 정형을 꼼꼼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 마을과 체험장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도 될까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 한켠이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이 더 알려지면 좋지만 또다시 누군가 이곳을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지.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손님이 늘어날 거야. 아니, 너무 알려지면 우리만의 평화가 깨질 수 있어. 토론이 길어지던 중 아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고민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을의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선택해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을 허락하되 모든 촬영 과정에 마을 대표가 참여하고 마을의 사생활과 중요한 장소는 보호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대표로는 제가 뽑혔습니다. 촬영은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팀은 이른 새벽부터 마을을 누비며 닭 우는 소리, 안개 낀 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까지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체험장에서는 지연이 손님들과 함께 떡을 빚고 준호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저는 전통장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었지요. 소금물에 콩매주를 담그는 순간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길어질수록 작은 불편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나머지 어르신들이 평소처럼 편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일부 손님들은 촬영을 불편해하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회관에서 다시 논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네. 그만해야 하는 거 아냐? 이번엔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잠깐입니다. 촬영이 끝나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 역시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마을의 새로운 도전을 기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 마지막 날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봄꽃이 진 자리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몇 주 후 다큐멘터리는 방송을 탔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우리 마을은 햇빛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송 직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방금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음 주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마을엔 다시 한번 손님이 몰려들었고 체험장 예약은 몇 달치가 꽉 찼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은 더 늘었고 발전 기금도 2배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더 환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 망설이셨잖아요. 근데 해보길 잘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보길 잘했다. 근데 잊지 말자.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한 이유. 네, 엄마, 돈이 아니라 사람.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논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 가지마다 붉게 물든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 뚜껑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였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서늘함이었습니다. 이 바람 속에는 익어가는 곡식 냄새와 장맛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험장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시에 사는 청소년 봉사단이 찾아왔는데 아이들은 장 담그기와 떡 매치기를 하면서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공기 속에 퍼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바쁘면서도 늘 제 옆을 챙겼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저희가 차릴게요. 그날 저녁상에는 지연이 만든 들깨무침, 준호가 구운 생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이 올랐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모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민수는 주먹밥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드셔야 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체험장에서 번 수익이 발전 기금으로 쓰이면서 오래된 회관 지붕이 새로 교체됐고 마을길 가로등도 전부 LED로 바뀌었습니다. 밤길이 환해지자 어르신들이 이제는 밤에도 안 무섭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추수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수확한 쌀을 일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연이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조금은 나누어야죠. 사람들은 기꺼이 동의했고 그날 마을 광장에는 따뜻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즈음 또 한 번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다큐멘터리가 전국 단위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회관에 모여 축하했고 아이들은 작은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겨울이 오기 전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일만 하다 지칠 수 있으니. 그 말에 준호와 지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앞 유채꽃밭이 노랗게 물들고 체험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놀았고 손님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지해 앉아 멀리서 체험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람결에 웃음소리가 흩어졌고 그 속에는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이방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두 따뜻했고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처음 내려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 그땐 네가 왜 내려왔나 속으로 의아했었지. 근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있었으니 이렇게 된 거다. 서로 덕이지. 그날 해질녘 마을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반짝였고 공기에는 저녁 짓불 냄새가 은은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웃을 거라고, 그리고 이 웃음이 세월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지.